안녕하십니까, 펜타키 선생입니다. 입시 막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라이브를 이제 못해서 지금 이제 녹화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에요. 라이브가 아니라는 점. 원래 주제를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 주입식 교육과 관련된 주제 중에 뭔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암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는 암기를 싫어해요. 우리 애는 암기를 되게 못해요. 아니면 저는 암기 정말 싫어해요. 뭐 암기 극혐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업무 가지고 좀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암기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 암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과 암기를 안 해야 되는 과목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명확히 다루게 하겠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싫어하는 과목은 땡땡땡이다. 암기를 싫어하는 과목은 그냥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에요. 혹은 그냥 게으른 학생. 아니면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학생들이 주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물론 암기 귀찮아하고 암기 싫어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니까. 자, 암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시 막설이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네. 저는 암기가 되게 효율적인 시험 대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내신이요. 내신. 이 내신 시험이란 게 기본적인 그 구조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험 범위를 단기간에 학습해서 결과를 내는 행위인 거잖아요. 이 내신 시험이 물론 이제 수행평가도 이건 하지만 이제 지필로 한정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를 단기간에 공부해서 결과를 내는데 이거 암기보다 효율적인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들 중학생들 벼락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도 많이 해요. 벼락치기로 그 연명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벼락치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행위를 그냥 벼락치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보다 효율적인 게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왜요? 시험은 정해져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쳐야 되죠. 수능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 저거 원리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 체득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험이 내가 그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에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그냥 외워, 야, 외워, 이제 이런 거. 뭐 저희 때 많이 받았던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워라는 말이, 정말 이 선생님들이 그냥 뭐 귀찮고, 가르치기도 귀찮고, 이해시키기도 귀찮고, 그냥 나는 그냥 딱 이것만 가르쳐 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니네들 점수 많은데 오히려 편애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 후에 이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암기는 가장 효율적인 시험 대비 방식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싫어해요. 시험 대비하는 걸 싫어해요.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 수능은 암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오해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도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도. 물론 이게 수능의 역사가 그 이전에 학력고사가 이제 단순하게
단편적인 암기 역량을 강요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SAT 모델을 참고해서 이제 추론과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시험을 이제 만든 게 이제 수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 암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능이 탄생한 거라서 수능은 암기가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능도 역시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되잖아요. 안 외우면 어떡해요? 물론 이해하면 좋죠. 이해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보통 수능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막 무궁무진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료의 제한된 범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 내에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나와도 내가 추론하고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면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으나 그게 이제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어디서 나오는데 자료 외워. 대표적으로 EBS 연계해 주잖아요. 외워. 그리고 국어에서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건 어쨌든 어느 정도 범위가 상당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외우는 거예요. 암기합니다. 암기. 그리고 추론도 똑같아요. 자, 추론은 암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추론의 패턴이 있어요. 추론의 패턴. 수능은 유형화돼 있단 말이에요. 수능 시험도. 그냥 볼 때마다 막 전 문항이 막 새로운 문항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수학 내가 볼 때마다 시험 칠 때마다 매년 수능마다 1번부터 30번 문항이 다 처음 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나오던 문항, 나왔던 패턴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추론도 결국에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출 대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일종의 이것도 암기식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수능 시험은 이제 고득점 구간으로 갈수록 타임 어택이 중요해지는데 타임 어택도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암기입니다. 이 또한. 많이 외우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태생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범인들, 평범한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저는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은 암기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는 사실상 보면 인류 역사가 증명해온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게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보세요. 선비들 조선시대 선비들 이렇게 리듬 타면서 뭐 하고 있어요. 뭐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외우고 있는 거야. 그 리듬감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뭐 맨날 뭐 공자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고 뭐 이런 말이 했고 뭐 뭐라고 했고 맹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그 뭐라고 한 걸 외우는 거예요. 외운 거. 암기하고 있는 거 암기하고. 그리고 과거 시험도 결국에는 물론 뭐 이게 제가 과거 시험을 쳐본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얼마나 암기하고 이걸 얼마나 풀어내냐였을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주석을 다는 것도 그런 고전 작품 주석을 다는 것도 일단 많이 알고 있어야 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이제 이제 영암이긴 한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어, 광복 이후, 6.25 이후, 한국전쟁 이후 완전 폐허에서 지금 보세요. 엄청난 발전을 이 단기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저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교육. 이건 아마 대부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서 저는 그 암기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주입식 교육이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수준을 거의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주입식 교육을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주입식 교육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봐요. 전 주입식 교육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는 거랑 나쁜 거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쁘지만 찬성할 수 있는 거죠. 좋지만 좋아. 근데 나는 싫어. 나는 반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이건 이제 역할을 다 한 건 맞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요구되는 인재상은 이건 다음에 다르고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무조건 비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지만 맨날 교육 비판하면서 뭐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그러면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비판하면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주입식 교육이 그 지적 역량 평균 수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평균적인 지적 역량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미국만 가더라도 그 강대국 미국만 가더라도 평균적인 지적 역량이 현재 떨어집니다. 뭐 미국 뭐 기본 상식 미국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뭐 캐나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멕시코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한국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위도 경도 구분도 못하고 시차 이해하시는 사람도 없고 기본적인 수학도 몰라요. 몇 더하기 몇 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지적 역량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 최강대국인 미국도 대신 미국은 상위 1% 2%요 분들이 다 끌고 가는 구조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의 핵심이에요. 대신 우리는 이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상위 1% 2%에 있는 분들이 이 상태가 안 좋긴 하죠. 예. 그냥 주입식 교육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입식 교육의 핵심이 암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평균 이상, 중상, 최상은 아니지만 상 정도 도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해. 막 성적이 엉망진창이야. 아니면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면 얘따 대고 야 이제 시작했으니까 야 공부는 이런 것이야. 음. 자기주도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꼭 언제 중간고사 치고 언제 기말고사 치냐 이거죠. 근데 이걸 누가가 이게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암기 과목과 비암기 과목. 암기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수학을 그쵸. 그리고 뭐 과학 이런 것들을 비암기 과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암기를 많이 하고 꾸준히 하냐 아니면 좀 암기해 놓은 거를 좀 많이 응용을 하는데 좀 힘을 쓰냐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외워야 돼요. 수학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념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고 어떻게 해요? 안 외워도 그냥 딱 보면 아는 애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영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미적분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미적분의 원리를 깨우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 외워야 돼. 공식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 외워야 돼. 공식을 기본적으로.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물리를 배워서 뭐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 배워서 목표가 뭐예요?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배워야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수학을 대부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당장에 있을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길게는 수능 요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학이든 뭐든 나발이든 결국 시험인 거예요. 시험은 본질적으로 또 암기가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험 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암기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암기 과목, 비암기 과목 프레임을 씌워서 나는 암기 과목 영 아니야. 나는 자연계인데 우리 애가 자연계라서 암기 과목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암기 과목은 싫어해요. 그거를 자꾸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게을러요. 얘는 공부를 못할 예정이에요를 자꾸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붙이는 행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를 암기 과목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수학 성적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수학은
수학만 잘하는 학생은 그냥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지 우리가 걔를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전교과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암기도 잘합니다. 열심히. 심지어 막 입이 삐죽 나와도 다 해요.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우수한 학생들은 이 암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합니다. 단기간에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내가 막 뇌에 딱 기록을 해가지고 평생 암기를 해야 되는 방식의 암기가 아니라 단기간에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주기율표송 뭐 아니면 뭐 카스테라 열라 폭신의 한국사 어른가 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암기 방식. 그럼 선생님 얼마나 효율적인 암기 방식은 없습니다. 그냥 반복, 성실성 이게 계속 가장 효과적인 암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단어 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영단어 외우는 걸 싫어해요. 영단어 외우는 걸 안 좋아해요는 우리 애는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걸 안 좋아해요. 저는 성실할 생각이 없어요. 성실하게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싫어요. 영단어 외우기 싫어해요. 그냥 이거를. 자꾸 좋은 말로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뭐 그 예전에 유행했던 거죠. 이제 뭐 땡땡땡 영단어, 뭐 땡땡땡 뭐 어근을 이용한 영단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영단어 이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들여다보면 암기입니다. 어근은 안 외웁니까? 어원 안 그건 안 외워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암기를 못해요, 싫어해요.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험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세요. 암기 엄마 나 싫어. 못해? 망해. 암기를 못하면 망하는 거야. 외워. 암기를 못하면 망한다. 계속 외워, 엄마. 복창. 암기를 못하면 망한다. 계속 외우란 말이야. 문 앞에 붙어놔. 암기를 못하면 망한다를 외워. 계속. 이렇게. 요즘에 이제 자연계열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계열 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암기를 싫어한다는 애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동조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는 되게 효율적인 시험 대비 방식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